오늘 다들 바쁘신가 봐요. 학기 시작되고 이러면서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인원이 적게 들어오셔도 강의는 시작이 되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한 3시 한 3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분만 더 기다려 볼게요. 메일은 한 35분께 보낸 것 같은데 다 못 들어오시네. 지금 3시 3분이 됐어요. 그러면 좀 늦게 오시더라도 강의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거나 이상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온라인 연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강의 시간이 짧은 만큼 좀 임팩트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다른 직원분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강의 말미에도 Q&A를 가질 예정인데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트 1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관리자 기능이라든지 설치하는 법에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다면, 파트 2는 이제 시연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메일 보내드릴 때 준비물로 이제 디버기기 하나를, 디버기기나 아니면 노트북, PC도 상관없습니다.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은 학생이 돼서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시는지에 대한 걸 보는 연습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 시간을 주로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연하기에 앞서 몇 가지 이제 이론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생님들은 선생님 계정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신데, 그 윈도우나 맥북, 그리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제 선생님용 포커스방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이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 계정이 없으시면 그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관리자 선생님께 계정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계정 승인을 받으시려면 그 학교에 관리자 계정을 가진 선생님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관리자 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 관리자 선생님 하실 분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보통 대부분 정보부 소속 선생님들이 관리자 계정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계정 승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부 선생님 꼭 아니더라도 그 관리를 내가 하겠다 하신 분들은 관리자 발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학교 내에서 정하셔서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리긴 했는데, 일단 관리자 계정은 한 학교에 한 개가 부여가 됩니다. 요거는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 관리자 계정을 받은 선생님이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계정 승인을 받으시면 그 계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사용법은 일단 선생님 계정을 발급받아야 된다, 계정 승인까지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 앱이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APK용이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로그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아니면 화면에 보이는 여기에 접속을 하셔서 바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되십니다. 요것도 나중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연하기에 앞서서 간략하게 포커스방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대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먼저 드릴게요.
그 학생 화면 모니터링은 수업이 시작되면 학생 화면이 선생님 화면, 학생들의 화면이 선생님 화면에 일률적으로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통해서 어떤 학생이 수업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그 학생 화면을 선생님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나 앱의 제어가 가능한 웹앱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잠금 기능이 있는데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거나 교내가 좀 어수선할 때,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면 잠금 기능을 쓰시게 되면 화면이 검정색으로 변하고 선생님 말에 집중하라는 문구가 떠요. 학생 화면이 검정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학생은 칠판 선생님 앞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용도로 화면 잠금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하실 것 같고, 그리고 수업 중간에 뭐 자료를 공유하거나 과제, 공지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뭐 지루해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퀴즈팡을 이용해서 퀴즈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면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되게 간단하게도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라고 이제 포커스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순위가 매겨지는데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과제 제출 현황 같은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가 대시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기능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적인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께 이제 학생용 디벗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 텐데 준비해 오신 디벗이나 노트북, PC로 여기 밑에 보면 student.focus빵.com 이쪽으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로그인이 잘 안 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로그인이 다 되셨을까요? 그 로그인하면 그 초대 코드랑 학번 이름을 입력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일단 초대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초대 코드를 한번 기입해 보시겠어요? 초대 코드 입력을 하고 학번 5자리, 그다음에 이름을 입력하는데 학번은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5번 같은 경우에 101, 15 뭐 이런 식으로 간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적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와 보실게요. 저희 진행용 분께서 계시니까 접속이 만약에 어려움 있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 되신 분들은 접속 완료라고 한번 댓글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김세영 선생님 접속 완료라고 적어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학생용 디벗을 가지고 오셨다면 아마 포커스팡 앱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안강희 님도 접속 완료라고 적어주셨고 한 분만 더 접속 완료되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고 선생님들은 학생 입장이 돼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김효진 선생님도 접속 완료라고 적어주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연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서 제가 선생님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일단 로그아웃해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이 로그인하실 때 선생님 계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수업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수업에 해당한 초대 코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초대 코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수업 공지, 포커스 타임, 퀴즈판, 과제 관리, 대시보드, 학생 명단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집니다. 이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요. 메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 포커스 타임이에요. 이 포커스 타임은 이제 수업을 위한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수업을 위한 창이고 지금 이 포커스 타임 시작할 때 위에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 주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럼 체크를 하고 포커스 타임을 시작을 누릅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지금 아까 선생님들 입장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학생들이 밑에 보여져요. 학생 화면이. 선생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선생님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게 이제 수업 화면인데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서를 갖다 대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선생님의 화면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이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해서 제가 선생님 화면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탭이라든지 창이라든지 전체 화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슬라이드 하나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학생들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되고 잠시만요. 학생들 화면에도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를 풀게 되면 여기 보면 공유를 풀게 되면 이제 공유가 안 됩니다.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건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차가 조금 있는데 그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화면 잠금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면이 검정으로 변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화면이 잠금을 선생님 누르면 학생 화면이 다 검정으로 변했죠. 그럼 선생님한테 수업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되고 또 화면 잠금 한 번 더 누르면 그게 해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그 화면 공유 옆에 그 펜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은 색깔도 정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펜 기능이 있고 펜 기능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누르면 해당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정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5분도 가능하고 플러스 5분도 가능해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펜, 그다음에 화면 공유, 그다음에 화면 잠금 그 옆에는 전체 화면이에요. 화면을 선생님이 내 화면 좀 치우고 싶다 그러면 전체 화면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597님 지금 네이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학생의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은 딴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학생에게 자료 공유하기가 있어요. 자료 공유하기를 클릭을 해보면 제가 링크 하나를 올려놨거든요. 네이버 링크를 올려놨어요. 그걸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잘 가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된 링크 파일 목록을 클릭을 하면 밑에 네이버가 보일 거예요. 그쪽으로 네이버가 잘 가지는지 한번 링크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옆에 그 공유 문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기능으로 이제 자료 공유하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과 앱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제가 네이트 유튜브 차단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가 어떻게 설정하냐면 그 밑에 웹앱 제어 설정 및 추가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이 쓰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이거를 클릭을 하거나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추가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여지고 허용 중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구글 브라우저는 지금 사용 가능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차단 중으로 돌리면 차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글 브라우저가 안 들어가질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웹 제어를 수업 중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궁금하신 거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포커스 타임은 이걸로 이제 설명이 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수업 공지, 수업 과제, 요것도 한번 제가 볼 텐데, 수업 공지는 되게 간단해요. 위에 플러스 수업 공지를 클릭을 하시면 공지할 거를 이제 적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언제 공지할 건지, 만약에 예약을 걸어두시면 공개 일정은 언제인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용 적으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등록이 있거든요.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학생한테 공지가 될 거예요. 지금 예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예약된 시간에 아마 공지가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삭제도 가능하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용 수정도 하시고 공개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 아니면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다 하면 여기서 수정하셔서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기능이라서 과제 관리도 같이 진행해 볼게요. 과제 관리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과제 추가를 누르시고 해당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테스트 요것도 즉시도 가능하고요. 예약도 가능합니다. 공지랑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는 보면 지금 다 적었는데 이게 등록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이거는 제출 기한을 반드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출 기한이 여기 빨간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오후 20분 이런 식으로 하면 5시 반 요렇게 하면 이제 이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록을 하게 되면 관리가 이제 등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더보기 눌러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과제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누가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내용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서 적으시면 되고, 그러면 수업 공지, 포커스 타임, 과제 관리까지 저희가 다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팡인데 퀴즈팡도 간단해요. 저희가 어렵게 만들면은 쓰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퀴즈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퀴즈 만들기를 눌러서 아, 요거는 왜 안 되냐 그러면 제가 요거를 말씀 안 드렸네. 그 포커스 타임이 시작을 하게 되면 퀴즈팡이 이제 안 돼,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퀴즈팡은 반드시 수업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야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수업은 종료를 하고 퀴즈팡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다시 보여지는 게 아까는 퀴즈 시작이 비활성화 됐었거든요. 근데 다시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제대로 보여집니다. 퀴즈 만들기를 클릭을 해서 퀴즈를 클릭을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별표된 거는 반드시 적어달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테스트라고 하고 문제도 뭐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기입하시고요. 문제 유형도 객관식, OX, 단답형, 서술형, 그림형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기도 다 적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적으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점수도 이렇게 매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보기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 타임을 이제 퀴즈팡을 시작하게 되면 동시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퀴즈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제한 시간을 걸어둘 수가 있는데요. 일단 설정감은 10초, 30초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해석은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요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카테고리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선택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퀴즈팡이 이제 저장이 되는데요. 퀴즈팡 관리 가보시면 제가 이제 몇 개 만들어 놨어요. 다시 퀴즈팡으로 들어가 볼게요. 퀴즈팡을 만들면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수업 중에 그 퀴즈팡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수업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퀴즈팡을 들어가서 내가 아까 만들어 놨던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학생 입장에서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짜 팽수는 몇 번일까요? 이거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보실게요. 너무 쉽습니다. 시간을 30초나 드렸어요. 이거를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면 아마 자동적으로 산출이 될 거예요. 10초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30초로.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퀴즈가 풀었는데 1번이랑 3번이 계셨네요. 아, 이게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웠나요? 정답은 4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 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게 퀴즈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퀴즈를 이제 끝나셨으면 선생님 반드시 종료 버튼을 눌러주셔야 학생이 그 창을 나갈 수 있어요. 학생이 나갈 수 있는 창이 안 보이시죠? 선생님이 종료를 눌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퀴즈를 푸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수업 환기하는 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수업 공지 과제 관리 설명드렸고, 그 대시보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시보드는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아까 수업에 참여한 퀴즈방 순위도 보여지고, 다 보여지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가 보여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반 퀴즈방 점수 트렌드 한번 볼까요? 요거를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수업에. 대시보드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 이런 차트가 좀 더 필요한데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다른 걸 원해. 라고 생각하시면, 새 차트 주문으로 클릭을 하시면, 저희 회사에 새 차트가 필요해. 라고 문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넣을 수 있으면 넣어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명단. 학생은 이제 선생님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따라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기능은 보면은 학번이랑 이름 수정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반 학생 중에 뭐 누가 이제 다른 학교로 갔다. 그러면 학생 삭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시고요. 요렇게 해서 일단 그 선생님 기능에 대한 거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 수업 밖으로 나오면 이게 시간표랑 퀴즈판 관리 이렇게 보여지는데 퀴즈판 관리 메뉴를 들어가면 아까 내가 만든 퀴즈판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삭제.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할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설명을 드렸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으셨을까요? 뭐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내용 다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은 거의 다 할애를 해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더 추가 질문이 이후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희 케어 메일로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증문즉답 이런 게 다 있어요. 질문 하나 주셨네요. 퀴즈팡을 미리 문제를 만들 수업할 때. 요거 관련해서 교차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요거 몇 개까지 만들지는 이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나요? 네, 문제를 네, 미리 네, 미리 만드셔가지고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문제는 제한이 없어요. 문제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원하실 만큼 계속 만드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대로 잠시만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어, 문제 개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이 없지만 저희가 이게 개념에 대해서 살짝만 다시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문제를 묶어놓은 개념이거든요. 그 안에 여러 개의 문제들이 들어있는 개념이에요. 이 부분만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묶여 있는 문제 수만큼 진행이 가능하세요. 다만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종료를 해주시면은 그 과정에서 쌓였던 데이터들에서 학생들이 몇 번을 찍었고 몇 등이었고 몇 점을 맞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날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퀴즈팡을 진행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네, 모든 문제를 다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혹시 뭐 또 추가적으로, 네, 집중을 하지 않는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오픈은 안 됐고요. 이게 3월 초쯤에 조만간 다음 주, 이르면 좀 다음 주 중에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잠시만요. 한 2부, 일단은 로딩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네, 웹의 아이 트래커라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학생이 화면을 잘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직접적으로 피드백이 가는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사실 기존 버전이 있긴 있었어요, 원래는. 네, 일단 OJT 수어. 그래서 기존 버전이 있긴 있었는데 그 기존 버전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선생님께 학생이 화면을 잘 보고 있는지 피드백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는 게 너무 번거로우시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만간 오픈하게 될 기능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학생 화면이고요. 지금 제가 아이 트래커를 열었습니다. 선생님이 주의 집중을 시작하면은 학생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용어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기기를 다양한 각도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0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좌표를 맞추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주의 집중 키시면은 이런 화면이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날 거고 약간 게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잠깐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바로 주의집중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면은 지금 제 시선이 이쪽으로 가 있는데 실시간 주의집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선생님 화면을 제가 다시 공유를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학생이 화면을 잘 보고 있을 경우 네, 잘 보고 있을 경우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을 잘 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색깔이 사라지거나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을 잘 보면은 학생한테는 나의 실시간 주의 집중력이 어떻다 라고 보여지고 선생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의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네, 색깔이 이렇게 선생님한테 피드백을 드려요. 근데 저희가 조만간 이제 반평균 주의 집중력 차트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반이 내가 수업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현재 이 구간에서 몇 분 정도의 우리 반 주의 집중력이 얼마나 높았고 몇 분 정도에 얼마나 낮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세요. 네. 그 기능이 조만간 네,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주의 집중 기능은 네, 모든 OS가 다 지원이 되고요. 근데 일단은 크롬북부터 먼저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다른 OS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빠르게 열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롬북은 네, 제일 빨리 오픈이 될 것 같아요. 크롬북하고 그리고 윈도우즈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먼저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는 증문즉답이나 카톡 문의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요. 어, 시간 내서 강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